자, 오늘 한덕수가 사퇴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한덕수가 말하길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지겠다. 사실상 대선 출마.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시간을 뭘 그렇게 믿고 한덕수가 출마했나 싶었어요. 역시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좀 쉽게 꽃길 깔아줄 테니까 출마하세요, 출마하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한덕수의 그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 당하기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밀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한덕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요직에 앉아 있던 행정관, 비서관들이 한덕수한테 지금 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의 모 국회의원, 이렇게 된 사람들, 대통령의 윤석열의 뇌라고 불리던 그런 분들이 지금 한덕수를 전폭적으로 밀고 있다 했기 때문에 한덕수를 미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의 뜻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엄청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실제로 지금 보면 5월 17일까지인가? 거기에 공보물까지 내야 돼요. 여러분 공보물 있잖아요. 다 자기 사비로 한다. 나중에 뭐 득표율 얼마만 10%, 15% 하면 이렇게 보전받는 거 있잖아요. 공보물만 들어가는데 그거는 당에서 선거 자금은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덕수는 잘 그거잖아. 한덕수는 무소속인데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일단 던져 무소속 나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소속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 준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5월 17일까지인가 공보물을 다 제출을 해야 돼. 그럼 선관위가 그걸 받아가지고 발송해 주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만 100억 정도 들어간대요. 실제로. 그래서 정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유리한데 만약에 나중에 단일화해서 만약에 후보가 안 됐을 경우 어떡해.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5월 10일까지 여론조사 안심 번호까지 지금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관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자신이 썼던 경선 후보는 한덕수에게 넘겼답니다. 아, 이거는요, 내가 썼던 선거 사무실을 상대 후보에게 넘긴다는 것은 비용 보전의 문제도 있지만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지지하면서 또 한덕수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진짜 해당 행위거든요. 그 김문수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이 처음부터 김문수를 밀고 한덕수를 출마시키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까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들을 막 그 대단한 완전체를 보시지 말고 얘들은 그냥 궁여지책에 오늘 파기환송 나온 걸 지우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 맞은 쥐새끼 꼬랑지 같은 거야. 지지율은 안 올라. 오늘 파기환송 됐다고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쟤들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난 불가능해요. 이 판은 내란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30% 갖고 그냥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그걸로 뇌피셜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건 6월 3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끝나는 싸움이긴 한데 한덕수 같은 놈은 생각 한번 해봐요. 지가 모시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파면되고 형사재판 받고 있어. 근데 이놈이 대선에 나오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처벌을 피하고 싶은 거야. 내란과 관련해갖고. 그러니까 범죄자가 사람이 사실 이런 거거든.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다 탄핵해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세력이라면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만 해야 돼요. 대선 한 달 남겨놓고 사퇴하고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윤석열의 종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한덕수가
대선 출마하는 건 조이대의 오늘 판결과 똑같은 거야. 아니 본인이 6월 3일 날 선거한다고 공고해놨고 지가 또 한 달 동안 대통령 행세는 오지게 한 다음에 출마하는 인간이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진짜. 선생님이 야 이날 반장 선거 하니까 선거하자 그래놓고 아 나 선생님 그만할래 나 그냥 반장 할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지. 이런 진짜 이 진짜 무례한 아닙니까? 양심도 없는 인간이야. 아니 자기가 선거를 발표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하다가 한 달 한 다음에 한 달도 정상적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선거운동 오지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돈 다 쓰고 그리고 나서 합의로. 관건 선거 충분히 하고 오죽하면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선거운동 하려고 우리랑 관세 협상하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자예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상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한번 뽑아서 그 후과를 제대로 치르고 있다. 양심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이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뭐 댓글창에는 뭐 양심 같은 거 바라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래도 어떤 게 양심인지 기준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무슨 자 어쨌건 지금 한덕수와 단일화 여론조사 안심번호도 받아놨다. 그러면서 지금 그 뭐 후보 일정 이런 거 보면요 엄청 촉박해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최종 2명이 29일 날 결정됐죠. 그 다음에 5월 3일 내일 모레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4일 날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에요. 4일 날. 그리고 10일부터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5월 3일 날 뽑혀가지고 이 상태에서 한덕수랑 이제 뭐 지금 이야기 촉박하다 보니까 뭐 단판 짓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안심번호를 받아놨다고 하는 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저 사이에 한덕수가 입당할 수도 있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콘클라베 방식으로 콘클라베. 무소속 한덕수하고 한동훈, 김문수 승자가 둘이 붙어 한덕수가 이기면 입당을 하겠죠. 입당 안 하는데 무소속으로 뛰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지금 현 상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지금까지 뛰었잖아. 지금까지 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엄지손가락 같이 생긴 라바가 만약에 되면 있잖아요. 이게 수긍이 되겠어요? 그렇죠. 한덕수는 돈 하나 일단 4억을 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처럼 지금 당내에 서로 이 단일화, 그러니까 되고 나면 단일화 되게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트롤목마처럼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홍준표가 빡쳐서 나가버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선 끝난 다음에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김문수, 한동훈은 뭐 좋아서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한동훈은? 아니 한덕수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덕수가 최근까지도 출마를 생각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출마하겠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내일 출마 선언한다는 보도는 있잖아요.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 아이고. 원래는 4월 30일 날 출마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하루 늦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바로는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안 하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까 그 대법관들 서울대 법대 이렇게 2명 빼고는 다 서울대 법대였잖아요. 그 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하버드, 서울대, 경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덕수를 계속 푸시했다는 거잖아요. 혹시 김앤장에서 근무했던 인맥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짜고 뭐 그런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저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맞아요. 그런 세력 그리고 이명박 쪽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밀어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한덕수의 자문그룹이 김앤장 출신 전 뭐 현 그런 그렇겠죠. 게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3명이 남은 상황에서 누가 제일 그나마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파괴력이 있냐면 저는 한동훈이라고 보고요. 한덕수가 나오면 필패해요. 왜냐하면 얘는 한덕수는 나이 좀 많이 먹은 윤석열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계속 가요. 근데 그나마 윤석열한테 좀 탄압당하고 뭐 내란도 반대했던 한동훈이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덕수로
후보를 딱 결정해 놓고 나면 문제는 저쪽에서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까지 살아있다라고 막 흔들만한 거. 요게 지금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라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이재명에 필적할 정도로 지지율은 안 올라옵니다. 왜냐? 한 30%의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나머지 70%의 사람들이 이재명과 동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금 내란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요건 못 깬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김민석 최고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한덕수가 국정원 출신 모아서 상황실 꾸려서 대선 준비하고 있다. 요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일 수 있는데 그게 요걸 해준 게 김건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정원 출신들이 그러니까 한덕수를 지금 푸시하고 있다는데 요거는 여기 지금 김민석 최고는 누군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는데 한덕수가 출마만 밝히겠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유, 국정원 출신이면 양반이죠. 법사, 도사, 뭐 무당 모아가지고 선거 캠프 안 꾸린 게 다행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국정원 출신보다 법사, 무당, 사주팔자 전문가들이 꽉꽉 채워져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이제 한덕수 와이프 최아영과 김건희의 관계가 매우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이 선생님한테는 이거 맡기고 이 선생님한테는 이거 맡겨서 이렇게 가면 언니 우리 안 될 뻔했는데 된 거 봤잖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 다 몰아줄게 해서 붙여준 거 하나랑 그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국정원에도 똑같이 그런 작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태용 하는 거 보세요. 조태용이 12월 3일 날 전날에도 김건희와 통화를 했다. 근데 그게 과연 계엄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건 계엄이 아니라 김건희가 단독적으로 조태용한테 뭔가를 푸시하거나 부탁하거나 조태용의 대답을 들어야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명태균 관련이 됐든 건진 관련이 됐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에 현직 영부인이 조태용하고 그렇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다른 것도 부탁할 수 있는 그만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꽂아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얘만큼은 국회의원 시켜야겠다라고 했던 김상민 전 검사가 있습니다. 현직인데 출마까지 시키려고 강행을 시켰던 저는 도대체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딱히 조국 수사에서 뭐 이렇게 두각을 낸 것도 아니라고 해요. 조국 수사에 참여는 했지만 그러면 도대체 얘의 용도는 뭐냐. 그래서 얘가 불발이 되니까 꽂았던 게 국정원 법률특보로 꽂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정원에 이렇게 몰아주는 것도 언니 내가 이만큼 몰았으니까 이만큼은 언니한테 국정원도 몰아줄게 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군 보살도 있으니까 007 보살도 있는 게 아닌가. 국정원 직원 중에 또 점치고 보살치고 뱀딱 치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듭니다. 007 보살 괜찮지 않습니까?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신입 끝에 따라서 이렇게 끝까지 힘든 거예요. 다 공범들이잖아. 국정원장이든 국무총리든 다 공범들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다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방탄조끼를 입는 겁니다. 지금. 요즘 좀 너무 잘 나간다 했죠. 여러분들 긴장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사실 아까 돈 들어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겉으로야 한덕수랑 단일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한동훈이든 김문수든 최종 후보가 되면 사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둘 다 대통령 안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당권이에요. 당장 내년에 총선보다 더 황금시장이 쟤들한테는 지방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천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현실은. 물론 중앙당이 광역단체장들만 공천한다고는 해도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럴 그렇죠. 때 김문석, 한동훈이 바라는 건 나는 당권도 한번 갖고 싶어. 내가 봤을 때 한동훈은 이준석이랑 비슷할 거예요. 국민의힘 당권 갖는 게 그들의 1차 목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로 인해서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된 사람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권 보수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뿐이 없어요. 쓰나미식으로 마구잡이 말폭탄을 던지겠죠. 그러면 이 후보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덕수용 이만 빠져줘. 저는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예. 자, 어쨌건 재밌어지는 건 저쪽이고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작용은 항상 반작용을 낳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더 똘똘 뭉치면 돼요. 아, 근데 어제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계엄 전에 반국가 세력 언급하며 한동훈 등을 특정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윤석열이가 또 형사재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한동훈을 특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향후에 어떤 요소로 작동을 하겠죠. 저런 오랑우탄 같은 모습으로 한동훈을 제압했던 때가 그나마 봄날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한동훈이 이제 후보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당권을 잡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당권 때문에라도 맞죠. 그런 분석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자 대결인데요.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 이렇게요. 둘이 이준석은 저는 빅텐트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지만 합쳐봐야 37, 이재명 46 이런 정도니까 실제로 그렇고요. 현실은 이렇고 어제 나온 거죠. 15,000명짜리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엄청난 수치네요. 여기 지금 다자 대결은요. 이재명 47.8, 한덕수 13.1, 한동훈 9.5, 홍준표 8.4 이렇게 되고요. 압도적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반영되더라도 저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다음 뭐냐면 중도 쪽 여론이에요. 중도층 여론이 이재명 47.8, 한동훈 11.1, 한덕수 11.1, 김문수는 5.6으로 떨어지거든요. 저도 이거 전화 받아가지고 저 15,000분의 1이 접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보수층이라고 대답했고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덕수나 김문수 등은 살짝 배제하는 느낌이고 그나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좀 올라오는 느낌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지금 15,000명짜리면 전화 면접이 아닐 거예요. ARS일 거야. 15,000명을 전화 면접을 하잖아요. 죽어요. 여론조사 꼭 거덜나 갖고 사업 접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47.8 나왔다. 15,000명이 이제 이 여론은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